안녕하세요. 건사원의 가계부 주인을 맡고 있는 민땅입니다. 오늘은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돈을 적금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모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풍차 돌리기의 핵심은 매달 또는 일정 주기마다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평범한 예시를 제가 그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 아이패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이 이제 2019년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6월 달을 예시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나는 이제부터 돈을 모을 거야 해가지고 적금 통장 1을 만들었어요. 적금 통장 1을 만들면서 10만 원을 적금을 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총 10만 원을 적금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차 돌리기의 핵심은 매달 또는 일정 주기마다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달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또 여러분들은 적금 통장 1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금 통장 1과 2에 각각 10만 원씩 넣습니다. 그러면 총 20만 원을 넣죠. 그리고 8월 달에도 동일하게 적금 통장 3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 1, 2, 3에 각각 10만 원씩 넣고 총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적금 통장 4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1, 2, 3, 4 해가지고 각각 10만 원씩 40만 원을 넣었죠. 이렇게 매달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적금 통장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은 총 12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총 12개월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중요한 거는 적금 통장은 1년 만기로 만든다는 거죠. 매달 이렇게 만들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만기가 되면서 그 만기가 된 이후에 들어오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매달 이렇게 제가 수령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적금 풍차 돌리기의 방식은 보통은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적금 금액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년 2020년 6월이 오게 되죠. 6월부터 적금 통장을 만들고 적금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1년 만기가 되는 시점, 이 만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기금이 얼마 들어오냐면 이렇게 12번 동안 저희는 10만 원씩 매달 적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론 세후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몇만 원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이제 돈 120만 원이랑 이자까지 들어왔네. 나는 부자야 하면서 이 돈을 다 써버리시면 이 풍차 돌리기에 약간 의미가 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으시게 되면 적금 통장 1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게 만기가 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적금 통장 1을 또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 이 금액과 이 120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과 10만 원을 또다시 모으셔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또 적금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모아야 하나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적금이 12개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적금 12개 중에 일부분의 적금만 깨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적금을 들어보면서 이자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적금에 모든 금액을 다 넣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면 이 적금을 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해지가 되어서 이제 이자를 엄청 조금 받거나 아니면 거의 받을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적금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의 돈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두 개 중에 일부분의 적금을 깨고 나면은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은 적금들은 이제 계속 적금 금액을 넣음과 동시에 기간이 지나게 되고 만기 기간이 지나게 되면 120만 원 플러스 알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1년 만기 적금 하나만 들게 되면 사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적금이 만기가 되고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만큼의 그러한 뿌듯함은 없겠지만 소소한 보람과 행복을 매달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돈을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을 계속 모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차 돌리기가 재미도 지고 오래 유지해가지고 묵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금 금액을 10만 원씩 늘려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또한 적금 통장을 매월 하나씩 만드는 것도 조금 번거롭거나 아니면 이것조차도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적금 통장을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꼭 10만 원씩 늘려나가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5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늘려나가는 금액 또한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조금 늘린 상태로 풍차 돌리기를 실행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은 매년 12개의 적금을 만드는 것이 불편합니다. 사실 불편하죠. 그리고 일부 적금 상품의 경우 개수 제한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기업은행을 쓰고 있고 처음 만든 게 기업은행의 놀이터 적금이에요. 근데 놀이터 적금 같은 경우는 5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을 알아보던가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상품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수입이 생기고 나서부터 딱 120만 원씩 적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풍차 돌리기는 첫 달에 10만 원, 두 번째 달에 20만 원 이렇게 10만 원씩 늘려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먹었던 120만 원을 다 적금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제 아이패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는 처음에 적금 통장을 만든 게 2018년 12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적금 통장 1을 만들었는데 기존 적금 풍차 돌리기 방식을 보시면 첫 번째 달에 10만 원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두 번째 달에 이제 또 20만 원을 넣고 이런 순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을 넣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첫 달에 이제 120만 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적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나서 마음먹은 120만 원을 2분의 1 한 60만 원씩 각각의 통장에 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120만 원을 3분의 1 한 돈을 넣었고 세 번째 달에는 4분의 1, 다섯 번째 달에는 5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금액을 적금 통장을 늘려나가면서 적금 통장의 개수만큼 n분의 1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조금 시스템을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번째 통장이 만기되는 시점 여기구나 12월 달에 제일 많이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또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 들어오고 세 번째 달에도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금액을 초반에 많이 넣어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수록 좀 금액들이 낮아지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총 12개의 적금 금액이 한 번씩 만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적금 풍차 돌리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달 120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의 금액이 들어오겠죠. 저는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제 재정 상태에 맞춰서 이게 조금 더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한 거는 6월달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5월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 일정상으로는 120만원 곱하기 지금 5번을 적금을 했으니까 총 600만원을 모았어야 되는데,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00만원을 모았어요. 어떻게 보면 200만원을 더 모았죠. 이거는 뭐 제가 급여에 있어서 조금 쓰고 남은 돈을 추가적으로 적금 금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원을 더 모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200만원에 대해서 적금 1, 적금 2, 적금 3 통장 각각 뭐 제가 임의대로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지는 않고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뒤죽박죽합니다. 조금 저 스스로도 이 적금 풍차 돌리기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좀 혼돈스럽기는 한데, 뭐 돈을 더 많이 모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꾸준히 이 부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본 세팅이고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점에 적금 통장 12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 어플로 간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취업 후 제가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쓰고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해한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저보다 조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와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적금 통장을 만든 지 1년이 지나고 만기가 되어서 그 금액이 수령하는 날 풍차 돌리기 후기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